윈팀은 제안 문서에 충실히 반영이 되어 있는가? 네, 반갑습니다. APMP 코리아와 클라이언트의 대표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8번째, 프로포절 팀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지난번에 예고가 잘못 나갔었는데, 그때 잠깐 실수를 했었습니다. 프로포절 팀 스테이트먼트가 맞습니다. 지난번 스트레티지 앤 윈팀스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 고객이 우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잡아봤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아무리 좋은 윈팀을 가지고 있어도 그 메시지가 실제 이 제안 문서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평가위원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전략을 평가위원이 기억할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다시 묻겠습니다. 윈팀은 제안 문서에 충실히 반영이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안팀 안에서는 전략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이 포인트로 이길 거야. 그리고 고객은 이 메시지를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요. 그런데 평가위원은 우리 회의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평가위원이 보는 건 오직 제안서에 딱 적혀 있는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발표자의 말들이겠죠. 그래서 윈팀은 문서 안에서 우리 눈으로 확실히 보여야 합니다. 왜 우리를 선택해야 하는지, 고객의 니즈와 우리의 차별점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평가위원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문장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왜 우리를 선택해야 하는가, 둘째는 고객의 니즈와 차별점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 것인가, 세 번째는 평가위원이 기억할 핵심 문장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팀 스테이트먼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팀 스테이트먼트는 왜 우리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문장 그 자체입니다. 이 문장은 세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객의 중요한 니즈, 니즈가 될 수도 있고, 페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제안의 차별적 피처입니다. 그냥 기능이 아니라 경쟁사들과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그리고 셋째는 정량화된 베니핏. 가능하다면 고객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제안서 전체에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스트레티지, 윈팀, 팀 스테이트먼트를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스트레티지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까? 어떤 포지션으로 잡을까? 어떤 행동을 할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윈팀은 이제 승리 메시지, 전체적인 승리 메시지. 고객이 우리를 선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제안서 전체에서 반복되어야 할 핵심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스테이트먼트는 실제로 제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할 것인가. APMP 원문 표현으로는 이래요. 스트레티지는 things you will do, 팀 스테이트먼트는 things you will say. 전략은 회의실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문서 안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팀 스테이트먼트는 마케팅 슬로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최고의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뻔하죠. 왜냐하면 고객 이슈가 선명하지 않고, 또 차별점도 보이지 않고, 또 베네핏이 수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른쪽 문장은 기간은 검증된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3개월 내에 반복 입력 시간을 30% 정도 줄일 수 있다. 여기에는 고객에게 생기는 변화가 있죠. 반복 입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베네핏이고 3개월 그리고 30%라는 구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팀 스테이트먼트는 멋있게 들리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평가위원이 채점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이슈가 있는가, 차별적 피처가 있는가, 베네핏이 수치화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다음은 작성 순서인데요. 피처보다 베네핏을 먼저 말하라입니다. 제안서를 쓰다 보면 자꾸 우리가 가진 것만 말하고 싶어져요. 우리는 CRM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통합 설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고객은 다시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게 뭔데?
이 베네핏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비용이 줄어든다. 유지 보수가 좋아진다. 반복 업무 시간이 단축이 된다. 이렇게 고객 자신한테 생기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피처는 이유고 베네핏은 평가위원이 점수를 주는 대상이죠. 그래서 팀 스테이트먼트를 쓸 때는 기능 설명으로 시작하지 말고 고객의 베네핏으로 시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작성법은 수치화해야 합니다. 원문에도 정량화된 베네핏이 더 믿을만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 입력 비용을 줄입니다 라는 문장은 방향은 있지만 힘이 약하죠. 반면 주문 처리 비용을 약 30% 줄입니다 라고 쓰면 훨씬 선명해지죠. 평가위원 입장에서도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다만 여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수치는 반드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거가 함께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도가 더 높아지죠. 증명 가능한 베네핏을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 스테이트먼트는 짧고 선명해야 합니다. 뉴스 인터뷰나 뉴스 기사들 있죠. 되게 어그로 잘 끌잖아요. 근데 정말 핵심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사람들이 이목을 주목시키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팀 스테이트먼트도 한 번 읽었을 때 바로 기억에 남아야 합니다. 긴 설명문 이런 것들은 평가위원이 읽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설령 읽더라도 기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엔진은 조립의 4개의 공통 볼트만 사용해서 수리가 매우 쉽습니다. 짧죠? 그런데 베니핏과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팀 스테이트먼트는 설명문이 아니라 평가위원이 가져갈 수 있는 핵심적인 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팀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쓰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 요소를 채우는 방식이 좋아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4칸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Customer Issue, Feature, Benefit, Proof. 이렇게 고객의 이슈와 아니면 우리의 강점, 그리고 고객의 가치, 그리고 그걸 증가할 수 있는 근거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씩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문장을 쓰지 않고 이렇게 칸들을 다 채워 넣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연결이 돼서 훨씬 명확한 팀 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집니다. 팀 스테이트먼트를 쓴 뒤에는 또한 반드시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문장을 만든 다음에 한번 이걸 쭉 읽어보거든요. 원문에서도 이걸 되게 강조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저같이 말로 또 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한숨에 읽히는가 아니면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읽게 되진 않는가,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이 말할 법한 문장인가, 믿을만한가, 이런 4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특히 조심해야 할 문장은 이제 영어로 여기 쓰여있긴 한데 독보적인 역량, 월드 클래스, 폭넓은 역량 같은 표현들, 이런 말들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강한 주장일수록 더욱더 강한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증명할 수 없다면 표현을 낮춰야 돼요. 과장된 문장보다는 믿을 수 있는 문장이 훨씬 강하게 먹힙니다. 그래서 팀 스테이트먼트는 멋있게 들리는 것보다 자연스럽고 믿을만하게 들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 또 중요한 테스트가 나오는데요. 바로 임팩트 테스트입니다. 좋은 팀 스테이트먼트인지 확인하는 질문이 2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쟁사가 그럴듯하게 같은 주장을 하는가. 만약 경쟁사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차별화가 약한 거죠. 사실 아까 얘기했던 풍부한 경험, 최고 기술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는 이제 평가위원이 이 문장을 평가표에 그대로 붙여 넣어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되게 또 중요하죠. 팀 스테이트먼트는 평가위원이 점수 줄 때 인용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좋은 답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경쟁사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가? No. 평가위원이 바로 평가표에 인용할 수 있는가? Yes. 이 2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면 강한 팀 스테이트먼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팀 스테이트먼트는 한두 문장 가지고만 끝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제안서 구조에 맞게 배치되어야 하죠. 제안서 목차의 상위 구조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이 관련 팀 스테이트먼트를 각 섹션별로 꼭 반영해야 합니다.
익스큐티브 서머리에는 뭐 선택 이유와 핵심 베네핏이 들어갈 거고, 테크니컬 어프로치에는 기술적인 강점과 우리 고객의 이슈가 연결이 된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어프로치에는 일정 리스크 운영 측면에 베니핏이 들어가야 되고, 패스트 퍼포먼스에는 이전에 우리의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 등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섹션별 팀이 정리가 되면은 제안 작성자가 단순히 자기 파트만 막 적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도 보이겠죠? 뭐 추가적인 테스트가 필요한지, 아니면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지, 아니면 팀원이나 파트너가 필요한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과 배치입니다. 정말 제안서 작성할 때 어떻게 이거를 작성하고 배치하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팀 스테이트먼트는 문장을 만드는 것 뿐이 아니라 배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APMP 원문에서는 이 정확한 뭐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각 섹션 시작에 하나씩 둘 수도 있다고 말하고도 있고요. 또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나오는 곳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섹션 시작마다 팀 박스 형태로 묶어서 배치할 수도 있고, 각 섹션 뭐 슬라이드마다도 둘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평가 방식에 맞춰서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워드나 한글로 작성이 된다면 뭐 섹션 단위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PPT로 제안서를 만들 시에는 슬라이드 단위로 보여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이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폰트, 색상, 크기, 디자인이 제각각이면 평가위원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수를 받을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일관성을 갖춰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프로포저널 팀 스테이트먼트를 다뤄봤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윈팀은 제안팀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제안 문서 안에 충실히 반영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실히 반영되는 게 바로 이 프로포저널 팀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고객의 니즈와 차별화, 정량화된 베네핏, 그리고 이 증거들이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게 좋은 팀 스테이트먼트이고, 이게 평가위원한테도 바로 기억될 수 있고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네, 다음화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기능은 어떻게, 이 피처는 어떻게 고객의 가치가 되고 차별점은 어떻게 우리의 점수가 될 수 있는가. 네, Features, Benefit and Discriminator를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